중국에는 아까 후광통, 뭐 성광통 이런 거 있듯이 이게 똑같은 회사인데 홍콩에 상장된 거, 본토에 상장된 거 두 개가 있는 주식이거든요. 똑같은 회사인데 하나는 위안화로 거래가 되고 하나는 홍콩 달러로 거래가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가격이 다르겠죠. 원래는 프리미엄인 종목도 있고 디스카운트인 종목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프리미엄인 종목은 한 종목도 없고요. 글로벌리 봐서는 엄청 큰 회사들이에요. 네네. 우리나라 시가총액이랑 비교할 수 없는 삼성전자급 이상인 이제 시가총액을 가진 애들인데 보시면은 시노펙, 그러니까 기름하는 업체거든요. 근데 75%가 디스카운트예요. 차이나라이프도 중국에서 제일 큰 보험사. 그다음에 스믹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죠. 이거 TSMC 중국 반도체 회사. 근데 69%가 디스카운트예요. 그럼 69%가 디스카운트라면 똑같은 회사를 사는데 홍콩에 있는 HG를 사면 69% 싸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뉴스들에서 나오는 네. 게 중국 주식은 저평가되다. 인도나 미국 주요 시장에 비하면은 굉장히 싸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맨 마지막에 아무도 투자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투기라고 생각한다는 뜻인 거죠. 자, 어제에 이어서 또 이분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죠. 테이블랩의 케빈강 대표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제 예고해 주신 것처럼 위안화 네, 이야기를. 중국 얘기를 네.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또 헝다 얘기가 나왔는데도 그러니까요. 주가가 별로 안 빠졌죠. 네. 그래서 일단 지난주에 너무 많은 뉴스가 나왔어서 네. 뉴스를 한번 쭉 가져와 보고 그다음에 거기서 유추되는 내용들을 좀 뇌피셜로 생각을 해보면서 어떤 투자 트레이딩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지난주에 나왔던 게 일단은 주식 부양 대책하는 펀드를 만들겠다. 이렇게 발표가 됐어요. 그죠? 네. 그리고 뭐 2조 위안 얘기 나오고 3천억 위안 얘기 나오고 그러면서 자세하게 쓴 곳에서는 뭐 국영기업의 역외 계좌에서 2조 위안을 투자를 하겠다. 근데 자세하게 거기서 어떤 내용도 있었냐면 홍콩 증시를 통해서라는 표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제가 아는 걸로 바꿔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구제 패키지 내에서도 3천억 불 같은 경우는 3천억 위안 같은 경우는 증한 펀드를 국내에서 만들어서 사겠다.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네. 2.3조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2조 위안에 대해서. 그래놓고 국유기업 책임자들에게 KPI로 시가총액을 늘려라. 이렇게 얘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 그 얘기 나온 다음 날 50bp 인하 지준율 50bp 인하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1조 위안 방출을 해라. 그 다음에 부동산 빚내서 빚 갚아도 된다. 이제 원래는 이제 뭐 새로 짓는 것만 써야 되는데 빚 있는 거 갚는 데 써도 된다. 그 다음에 이거 할 때도 근데 이제 담보를 잡으라는 얘기까지 다 하면서까지 나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나왔던 게 외국인한테 레포 거래를 허용해 주겠다. 채권 레포. 그 다음에 개인 투자가들 이제 해외 주식 투자하지 말아라. 네, 금지다. 그 다음에 주식 대여하는 거 우리로 따지면 이제 공매도죠. 대여라는 게 빌려주면 빌려받은 네네. 사람이 파니까 그래서 공매도도 하지 말아라.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뭐 태국이랑 30일 비자 면제한다. 그리고 작년 말에 싱가포르랑 비자 면제한다.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왕복을 좀 더 자유롭게 하면서 이제 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보여졌어요. 이게 지난주에 나온 겁니까? 태국 거는 지난주에 나왔고 싱가포르는 연말이었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걸 전체로 봤을 때 딱 네. 느낌은 구조 조정을 하는 게 포커스였다면 지금은 그냥 돈 푸는 걸 가기로 했나 보다. 라는 게 그냥 한마디에 딱 요약으로 보면은 그런 느낌입니다. 근데 아주 최근에는 유동성 공급 쪽으로 네, 그러니까 돈을 풀겠다 그냥. 예. 근데 이제 그렇게 되는 트리거도 결국은 미국 금리 인하였나 네. 보다라는 이제 뇌피셜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금리 막 올리고 있는데 자기 혼자 돈 풀다가 맞을 것 같아가지고 쉬다가 지금 딱 보니까 이제 미국도 금리 내릴 것 같으니까 여기서는 돈을 풀어도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 뉴스들을 좀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건 블룸버그 뉴스인데 그 주식 패키지에 대한 뉴스예요. 그래서 2조 위안 구제 패키지를 검토하고 있다. 그 다음에 국영기업의 해외 계좌에서 자금을 조달해서 홍콩 거래소를 통해서 내륙 주식을 사겠다. 이렇게 디테일하게 써 있더라고요. 블룸버그 내에서는. 그 다음에 현지 패키지는 3천억 위안을 갖다가 현지 자금으로 차이나 스큐리티 파이낸스라는 회사 또는 센트럴 후진 인베스트먼트 LTD라는 걸 통해서 사겠다. 네. 그러니까 이 정도 썼으면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회사 이름까지 나오고 다 금액까지 정해져 있고, 그죠? 그러면은 위에서 나온 밑에 거는 뭐 우리나라 증한기금 모집하듯이 국내에서 뭐 은행들이나 이런 데서 각출하든지 뭐 이런 데서 각출을 해서
정부 예산이든지 각출해서 저기다 넣고 그걸로 주식을 사는 건데 저는 위에 게 되게 눈에 띄더라고요. 2조 위안이면 좀 크잖아요. 그렇죠. 예, 큰 금액인데 그 금액을 밖에서 조달하겠다는 뜻이 조금 이해가 안 됐어가 찾아보니 결국 CIC는 해외 이제 국부펀드예요. 중국 국부펀드. 지금 이게 전 세계 국부펀드 1등부터 10등까지 적은 거거든요. 그리고 14등이 KIC더라고요. 한국, 우리나라 국부펀드. 그래서 우리나라 국부펀드가 이제 뭐 어쨌든 되게 작지만 밑에 14등이더라고요. 그래서 쭉 보시면 1위가 노르웨이 국부펀드고 2위가 CIC고 3위가 세이프라고 있는데 세이프는 중국 거예요. 이것도 외환 관리하는 국에서 운영하는 국부펀드. 그 다음에 8번째는 홍콩 MA가 가지고 있는 국부펀드. 네. 저 두 개는 어떻게 보면은 외환 관리하는 펀드인 거죠. 그렇죠? 근데 금액을 합쳐보면 어마무시하죠. 다른 데랑은 비교를 할 수 없죠. 세 군데 걸 합치면. 네. 그러면 저 회사, 저 국부 펀드들은 돈으로 가지고 있을까요? 뭔가를 샀을까요? 뭘 샀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여기서는 쟤네가 가진 것 중에 뭘 팔까? 라는 생각이 전 들더라고요. 네. 뭘 사는 걸 정해줬잖아요. 저걸 내가 가진 걸 팔아서 중국 주식으로 사라.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사라 그랬냐면 홍콩을 통해서 사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홍콩을 통해서 산다는 의미는 또 뭐냐라고 보면 이미 이제 오래돼서 가물가물하지만 24년도에 후강통, 그다음에 16년도에 성강통이라는 게 있었어요. 아, 그러니까 오랜만에 들어봐요. 그죠? 되게 네. 오랜만이죠. 네, 그래서 네. 뭐 홍콩에서 상하이 거 사고, 홍콩에서 심천 거 사고, 또 심천에서 홍콩 거 사고, 상하이에서 홍콩 거 사고 하는 거에 대한 용어예요. 근데 결국은 저걸 통해서 가겠다는 얘기인가 보다. 그러면 저거 같은 경우는 이제 후강통이나 성강통으로 사게 됐을 때 가장 핵심적인 요인은 뭐냐면, 그러니까 중국 위안화 같은 경우는 CNH가 있고 CNY가 있잖아요. 그래서 온쇼에, 그러니까 중국 본토에서 쓰는 위안화가 있고 중국 밖에서 쓰는 위안화가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중국 밖에서 쓰는 위안화는 CNH라고 그러면서 홍콩을 통해서 유통을 시키고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홍콩에다가 갖다 돈을 넣을 거고, 그다음에 홍콩에서 CNH인 형태대로 해서 중국 주식들을 살 거야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지금 중국 부부펀드가 가지고 있는 게 위안화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결국 위안화를 사야 되겠죠. 저 금액만큼. 예. 그러면 결국은 외환도 어느 정도는 위안화를 매수하는 의미도 있고, 그다음에 또 그걸로 중국 주식을 사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양쪽을 다 관리를 하려고 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환전해서 그냥 보내서 사도 될 거 아니에요. 펀드 만들어서. 근데 그렇게 안 하고 홍콩을 통해서 사겠다는 얘기는 외환 부분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또 언제는 팔아서 다시 이쪽으로 CIC로 다시 CIC가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어저께 나온 뉴스 중에 CIC가 또 이제 부실 채권하는 회사들도 인수를 해요. 맨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CIC가 점점 커지겠구나라는 네. 생각이 계속 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지난주부터 나온 정책들 중심으로 특히 홍콩 시장을 통해서 네, 산다. 나. 그걸 중심으로 해서 유출을 해보면 이런 흐름의 어떤 정책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구나.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은 어떤 얘기 볼까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발표한 게 네. 50bp 인하죠. 네. 네, 월요일 날은 지지율. 동결해놓고 갑자기 50bp 인하를 했죠. 근데 여기서도 눈에 띄는 거는 대부분 이제 다 뉴스에서 나오면서 1조 위안 장기 유동성을 제공하겠다, 50bp 낮추겠다 이런 건 다 나왔는데, 거기 보면은 이 블룸버그 뉴스에서 중간에 나온 건 또 뭐가 있냐면 중앙은행 웹사이트를 통해서 투명하게 먼저 공개를 했대요. 이거는 별 못 봤어서 제가 물음표를 제가 찍으면서 신뢰 회복을 하려고 그러냐? 원래는 이제 그냥 갑자기 나와가지고 발표하고 TV나 이런 데서 해버리고 말았었는데, 여기서 정확하게 써놓은 걸로는 웹사이트에서 먼저,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다음에 미국도 그렇고 웹사이트에서 딱 올라가면서 같이 발표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공개를 공식적으로 하고 언제 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씩 더 투명해지려고 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목요일부터 결국은 농업 부분이나 중소기업들한테 금리 인하해줘라. 그다음에 대출 금리들 인하해줘라.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 맨 마지막에 주가 폭락에 대해서 조사를 하겠다.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그 경제학자인 데이비드 쿠라는 분께서 저 코멘트를 한 건데, 중앙은행이 11월 이후부터 중소기업들 그 대출들에 대해서 1.6억 위안, 1조 6천억 위안 이상을 순증을 이미 대출을 해줬고, 그다음에 12월에만 3,500억 위안을 해줬고,
지금 알랄 인하를 하면서 또 푸는 거잖아요. 그래서 3조 위안 정도가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까 전에 앞에서 봤던 2.3조 위안은 주식을 사는 거고 그다음에 3조 위안은 채권 금리 쪽으로 그러니까 대출로 풀었죠, 돈을. 그죠? 그럼 돈을 풀고 있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부동산이 계속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 부동산 업체들한테 원래는 빚내서 건물 질 때 빼고는 빚을 절대로 못 내게 해줬는데 빚내서 빚을 갚는 것도 해줄게. 그 대신에 그냥은 안 해주고 영업용 부동산 중에서 너네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좋은 거 담보로 넣더라고요. 그러니까 담보를 안 주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부동산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좀 이상한 애들한테 라고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걸 어떻게 돌려서 써야 될지에 대해서조차도 관리를 하기 시작을 했구나. 그래서 이 정책은 어느 정도는 이 뉴스에서는 실물 경제에 도움을 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뉴스 나왔던 것 중에 이것도 25일 날 나온 뉴스인데 그 레포 시장 개방 부분이에요. 그래서 외국인. 중국 인민은행이 외국인한테 단기 위안화 유동성을 공급하는 거거든요.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레포 얘기 계속 많이 들으셨겠지만 채권 갖다 주고 돈 빌리는 거거든요. 네네. 그냥 그리고 또 다른 채권 살 수도 있고 뭐 다른 걸 살 수도 있고. 근데 이거를 원래는 못 하게 했었어요. 그리고 과거에는 중국 채권 금리가 뭐 5%, 6%이고 미국 금리가 거의 1%일 때는 중국 채권을 살고 싶어서 다들 난리였어요. 그래서 그걸 못 사게 막아놨었어요. 들어오면 환율도 바뀌고 이자율도 바뀌니까 못 사게 막아서 조금씩 풀어주면서 결국은 채권통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아까 전에 후광통 이런 것처럼 그냥 너가 들어와서 못 사고 홍콩을 통해서 들어와서 채권을 사. 그리고 등록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RQF라 그러는 펀드 비클을 만들어서 외국인이 먼저 중국 채권을 직접 살 수 있게끔 제도를 만들어줬었고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간 게 CIMB 그러니까 은행들 간이 거래하는 채권 시장 안에 들어와 살 수 있게 해줬어요. 근데 그런 외국인한테는 홍콩을 통해서 들어와라고 얘기를 했고 근데 그거는 그대로 두는 거 그냥 사고서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였는데 지금 그거를 그 채권을 가지고 네가 레버리지 해도 돼. 다시 주면 채권을 주면 내가 돈 다시 빌려줄게. 이것도 허용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이제 처음 허용해 준 것 같아요. 뉴스 상으로만 보면.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홍콩 통화청이랑 광동성하고 홍콩하고 마카오하고 이제 뭐 삼각 뭐 개발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 세 군데서 원래는 이제 돈이 그래도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했어요. 그랬는데 여기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부동산을 사라 이거죠. 이쪽 돈 빼서 이쪽 돈 사고 이쪽 돈 빼서 이쪽 돈 사고 그래서 이제 홍콩이랑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부동산들을 살 수 있게 주택 구매 대금을 댈 수 있게 하는 것들을 허용해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중국이 내수, 부동산 그리고 외국 자금들이 자본이 나가는 거 굉장히 많이 몇 달 사이 빠져나가는 거. 이게 이제 문제인데 전방위적으로 이 세 가지를 다 건드리는 해결하려는 거죠. 네, 다 건드리는 거 일주일 만에 이 뉴스가 그러니까요. 다 나온 거라서 제가 찾으면서 와 일주일 안에 이걸 내기 위해서 얼마를 준비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엔 아까 조금 아까 빈센트가 얘기한 빈센트님, 것처럼 디지털 위안화 시범 프로그램을 발전시켜가지고 지금 본토랑 홍콩이랑 기업 간에 하는 거는 디지털로 해보자. 라는 거를 추진하고 있다고 인민은행 총재가 얘기한 거예요. 하는 네. 총재님이 얘기한 거랑 똑같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개인 투자자 해외 증권 접근 금지. 하지 마고 거의 조금 옛날 우리나라스러운 그런 느낌이었어요. 네. 그래서 미국이나 일본이나 인도 주식을 많이 사나 봐요. 이렇게 딱 지목해서 얘기한 걸 봐서는. 그러니까 이런 거 사지 말아라. 그랬더니 이거 다음에 여기다 안 붙였지만 그래서 비트코인 사러 가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그러니까 나오고 싶은 돈은 참 많구나 지금 중국에는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그래서 좀 힘들어 보인다 중국이. 그 다음에는 이제 주식 대여 금지. 이것도 화제가 됐어요. 이것도 공매도 하는 부분을 막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앞에서 이제 공매도 금지하는 얘기하면서 이제 다른 얘기긴 한데 이 부분은 뭐냐면 중국에는 아까 후광통, 뭐 성광통 이런 거 있듯이 또 다른 걸로 HSCI 얘기할 때 나왔던 H주라는 게 있잖아요. 네. A주라는 게 있어요. 이게 똑같은 회사인데 홍콩에 상장된 거, 본토에 상장된 거 두 개가 있는 주식이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이 안에서 똑같은 회사인데 하나는 위안화로 거래가 되고 하나는 홍콩 달러로 거래가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가격이 다르겠죠. 환율이 개재돼 있으니까. 그런데
그래서 보통 이걸 가지고 AH 스프레드라 그래가지고 이제 트레이딩을 해요. 왜냐면 이쪽은 비싸고 이쪽은 싼데 회사 가치가 너무 달라지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차를 이용해서. 이 차이가 벌어지는 게 이상하니까 이걸 이제 차익거래라고 네. 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DR 같은 거를 미국에 상장을 시키면 DR을 저희한테 주면은 그거를 다시 우리나라 주식으로 바꿔줘요. 그러니까 이걸 진짜 차익거래를 해요. 저쪽이 비싸거나 이쪽이 싸면 이쪽을 사다가 이쪽에서 전환 신청을 해서 뭐 기간은 걸리지만 그걸 자기가 해지해가면서 전환해가지고 이쪽에서 팔아요. 그러니까 얘랑 가격 차이가 그래도 너무 많이 벌어지진 않잖아요. 이렇게 바꿀 수 있으면. 근데 얘네는 못 바꿔요. 그냥 홍콩에서 거래되는 건 홍콩에서 계속 거래되는 거고 중국에서 되는 건 중국에서 그냥 거래되는 거예요. 거기서 매매로 일어나는 가격은 가격인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저도 이거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원래는 프리미엄인 종목도 있고 디스카운트인 종목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프리미엄인 종목은 한 종목도 없고요. 예, 없고 여기서 퍼센티지로 보면은 0에서 10% 디스카운트 돼 있는 게 2종목. 그다음에 10에서 20% 되는 게 5종목. 그다음에 20% 이상 디스카운트 돼 있는 게 142종목이에요. 그럼 거의 네. 다라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 이런 종목들이 뭐가 있을까라고 해서 보시면은 제가 아는 이름들만 가져와 봤어요. 여기 나와 있는 이름들은 거의 뭐 글로벌리 봐서는 엄청 큰 회사들이에요. 네네. 우리나라 시가총액이랑 비교할 수 없는 삼성전자급 이상인 이제 시가총액을 가진 애들인데 보시면은 시노펙 그러니까 기름하는 업체거든요. 근데 75%가 디스카운트예요. 말이 안 돼 보이는 숫자들이에요. 차이나 라이프도 중국에서 제일 큰 보험사, 삼성생명 같은 데거든요. 그다음에 스믹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죠. 이거 TSMC 중국 반도체 회사. 근데 69%가 디스카운트예요. 그럼 69%가 디스카운트라면 똑같은 회사를 사는데 홍콩에 있는 H주를 사면 69% 싸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뭔가 좀 안 맞잖아요. 그러면 이게 원래 전환이 될 수 있었다면 네. 저쪽 본토에서는 공매도 치고 홍콩 거를 샀으면 이게 뭔가에 어디 가서 밸런스가 맞아졌을 거 아니에요. 근데 홍콩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면 쟤네들을 빌려서 팔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중국에서는 그게 잘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얘는 안 되고 있고 매도하고 싶은 사람은 이쪽 거 갖다 매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수급이 완전히 깨졌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저 차이가 상황은. 이 정도나 이 정도나 이렇게 디스카운트가. 난다. 그리고 BYD가 그나마 제일 적은 이제 종목이에요. 네. 마이너스 5%. 그러니까 BYD는 좀 핫하긴 핫하잖아요. 전기차 1등 됐으니까 지금 어쨌든. 그리고 핑한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고 ICBC, 시노펙, 뱅크 오브 차이나, 페트로차이나, 차이나모바일 이런 회사들이 중국 내에서 본토에서 실제로 영업을 리테일도 하고 있고 은행도 하고 있고 주정부가 가지고 있고 이런 데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시총도 크고 이런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70%, 60%, 30%씩 차이가 난다는 거는 좀 이해를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제일 지금 뭐 작은 비아드가 5%대고 네. 와 거의 80% 가까운 이건 이 차이는 좀 이해를 저도 잘 못하겠어요. 어. 더 리서치를 해보고 싶은데 특별하게 뉴스 나온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AH 스프레드 지금 예전에 저희 그러니까 일할 때만 해도 네. AH 스프레드가 뭐 10% 이상 벌어지면은 이제 이쪽 거 사고 이쪽 거 팔고 그러니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다시 좁혀지면 다시 팔고 다시 걷고 이런 매매들을 이제 차익거래성 매매를 하면서 퀀터티브하게 하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다 망했겠어요. 그걸 했을 거거든요. 20% 이상 뭐 디스카운트 되겠어? 이러고 했을 텐데 이제 계속 가서 70까지 갔으니까 다 망했겠죠. 그래서 이거에 한번 뒤었으면 다시 안 하겠구나. 그러니까 당연히 시장 자체가 되게 이제 뭐라고 그래야 될까 이제 꼬여 있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몰랐어요. 새로운 내용 덕분에 알았네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결국 이제 뉴스들에서 나오는 네. 게 그러면서 결국 나오는 게 중국 주식은 저평가되다.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에 있고 인도나 미국 주요 시장에 비하면은 굉장히 싸다라고 결론적으로 얘기를 해요. 뭐 어쩌고저쩌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뉴스들에서. 그리고 이제 BOA 같은 경우도 이건 26일 날 뉴스인데 역사적으로 자금이 많이 유입이 됐다. 119억 달러가 투자가 됐대요. 지난주에. 그 뉴스가 발표되자마자 발빠르게 119억 불이 들어가서 중국 주식을 산 거죠. 지난주에 좀 반등을 했죠. 하긴 했어요. 네. 그 반등이 결국은 저런 자금인 거죠. 그리고 신흥시장 주식자금 투자금으로 122억 불이 지난주에 들어왔는데 그거에 119억 불이니까 거의 다가 중국 돈이었. 중국으로 가서 중국 주식을 샀다.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BOA가 얘기하는 거는 세계에서 가장 매력적인 역발상 투자 기회 매매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맨 마지막에 그러나 그는 아무도 투자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이렇게까지 코멘트를 하는 걸로 보면은 신뢰는 진짜 없구나.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무도 투자라고 생각은 안 한다. 네, 그러니까 투기라고 생각한다는 뜻인 거죠. 여기서 이게 해결이 될 게 아니라 단기적으로 반등할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얘기가 중국 투자를 할 때 오히려 밖에서 거래되는 이런 지수들과 연계되어 있는 그냥 옵션 정도 사는 게 낫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HCI 옵션을 사던가 뭐 이런 거죠. 그냥 콜옵션. 그러면 밑으로 빠지는 거는 그냥 그만큼만 날리면 되고 혹시 급등하면 대박 날 수 있게 하고자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기술주랑 채권에 관련해서도 지속적으로 최근 들어서는 이제 자금 유입이 어느 정도 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근데 이와 반대로 지금 이제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딜리스킹이잖아요. 미국이랑 싸우고 있다. 미국이 허락을 안 해준다. 그러고 있는 거에 대해서 부분만 약간 모아봤어요. 뭐 결국의 승자는 미국이다. 미국이 승자긴 승자인데 유럽한테 가가지고 뭐라고 그랬잖아요. 너네도 하지 마.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닌 뉴스들이 이 지난주에 되게 많이 있었어요. 네. 그게 뭐였냐면 딜리스킹 쉽지 않네. 중국 기술 통제 놓고 갈라진 유럽. 이게 뉴스 제목이었어요. 네. 그래서 유럽은 또 하겠다고 이유는 얘기를 했는데 각 나라별로는 저항이 심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좀 늦어질 것 같다. 그래서 미국에서 하고 있는 딜리스킹 정책 정도까지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뉴스가 이것도 25일 날 나온 뉴스인데 ASML 같은 경우에 중국 매출이 엄청 늘었다라는 네. 뉴스가 났어요. 그래서 원래 네덜란드랑 비밀 협정을 해서 중국에다 팔지 않기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미국이 기본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덜란드의 태도는 미국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ASML은 중국 수출 허가를 내줬고 그래서 미국의 강압적인 자세에 대해서 반발을 한다. 그 수출 계속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그 화웨이 폰도 나오고 네, 이러는 거죠. 반도체도 만들 수 있고 이게 없으면 반도체 못 만드는 거니까 새로운 구조를 못 만드는 거니까 그래서 다르구나라고 하면서 또 이제 또 다른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반대로 이제 수출 쪽으로 봐도 포르쉐 같은 경우가 원래는 타이칸 만들 때는 LG 에너지 솔루션 걸 썼었는데 이번에는 마칸 새로 나오면서는 CATL 걸 썼대요. 그러니까 결국은 왔다 갔다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왜 그랬어라고 질문을 던지니까 공급선 다변화다. 그러니까 결국 그냥 돈 되는 거 공급선을 다양화시키면서 자기네들의 안정적인 거에 의거해서 의사결정을 한다는 얘기겠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눈에 확 띄는 이제 악재가 가능성이 있는 거는 중국에 대한 이제 트럼프 되고 나면 60% 관세 매기겠다라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반적으로는 다 중국에 대해서 과감하게 시장 구제책을 내고 있지만 투자자들은 대체적으로는 회의적이다. 거기에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신뢰도가 이미 떨어졌다는 거. 그리고 시스템적 리스크라고 봐서 지금 저렇게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부담이 오히려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저 주식 쪽에만 저렇게 포커스된 게 아니라 광범위한 개혁을 지속적으로 할 거라는 거에 대해서는 의심스럽다. 지금 그냥 단기적으로 이제 춘절 앞두고서 민심 좀 안정시키려고 저러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거죠. 단기적으로 끝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근데 결국에 뭐 미중 얘기도 나오고 합니다만 중국이 이렇게 부정적이면 미국이 승자다. 물론 뭐 전체적으로는 네. 일부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애플이라든지 테슬라라든지 중국 이슈로 또 주가가 안 좋았던 악재들도 좀 많았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부분들도 연관돼서 사실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충분히 생각해 볼 수 네. 있는 문제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G2라고 불렀던 것 자체가 이제 미국에선 기분이 나빴을 것 같고요. 네, 그게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이제 보통 이제 투자를 할 때 이제 저 같은 경우 생각했을 때는 원래는 미국이랑 중국이랑 어디가 이제 둘이 싸우다가 잘못되더라도 어느 한쪽이 괜찮으면 될 거야. 그래서 저는 원래는 테슬라나 애플 같은 걸 사는 게 제일 좋아. 왜냐하면 두 군데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지금에 와서 보니 미국이 이겨버리니까 중국에다가 익스포저를 이제 가지고 있었던 회사들의 주가가 안 좋은 거죠. 네,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어쨌든 유럽이랑 이제 조금 미국이랑은 조금 다르다. 그리고 시장에서 어쨌든 돈을 계속 풀고 있다. 그리고 실업 문제를 저런 걸로 해결할 수 있지 못할 것 같다. 그래서 중국은 안 될 것 같다. 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전체적인 컨센서스는 그 다음에 이제 어저께 헝다 에버그랑데가 이제 부도가 났죠. 부도가 아니죠. 파산을 이미 법원에서. 벌써 했고 네. 그다음에 청산 명령을 내렸죠. 근데 여기서 눈에 또 띄는 뉴스 중에서 눈에 띄는 게 뭐냐면 리만 브라더스를 파산시킬 때 파산 관제인 알바레즈 마샬이라는 곳이 리만 브라더스 청산할 때
청산한다는 얘기는 가지고 있는 자산을 다 가격을 매긴 다음에 줄 사람 주고 나눠주는 거잖아요. 그걸 했던 회사가 지금 저 헝다 파산 관제인으로 지정이 됐대요. 이게 뭐 시사점이 있어요? 왠지 좀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외국 회사가 중국 회사를 청산할 때 그걸 가치를 다 까보고 그걸 나눠주라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지금 홍콩의 법원의 명령은. 그러면 저 부동산이 어디에 있어요? 중국에 있잖아요. 그럼 들어가서 쟤네가 저걸 다 까보고 막 이렇게 하라 그러면 그것도 이제 리만을 까봤던 회사면 예. 저것도 되게 복잡할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저걸 까라고, 허락을 해줄까, 중국이? 뭐 이런 느낌까지 들어서, 네. 이게 쉽진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무슨 뭐 홍콩에 있는 회사라거나 중국에 있는 회사를 지정했다 그러면은 얘기가 되게 다른데, 중국 내에 있는 부동산을, 거기다 중국에서 제일 큰 부동산 회사를 외국 회사가 들어가서 다 풀어보고 하는 거는 되게 부담스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부실채권 인수한다는 거 아까 얘기한 거 딱 들었을 때 드는 생각은 론스타나 칼라일, 우리나라 IMF 터졌을 때 우리나라 이제 사모 벌처 펀드라고 부르는 이제 해외 자산들이 들어와서 싸게 물건을 막 사가지고 이익을 보려는 회사들이 들어왔는데 그런 거 하는 회사들을 전부 다 CIC가 가져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눈에 좀 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신뢰 상실, 투자자들의 신뢰 상실이 제일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부채 문제 같은 경우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은 구조조정하거나 돈을 풀어야 되는데 과거에는 구조조정 쪽에 포커스가 돼 있었다면 이번에 돈 푸는 걸로 바뀌었나 보다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차트가 뭐냐면 이렇게 이제 그 집어넣었던 거 개입을 증한기금으로 매입했을 때가 2015년도에 있었어요. 있어서 2.6% 돼서 이렇게 올랐었다라는 거고 지금 여기서 3.3% 정도 되는 거를 더 높인다. 높아질 가능성도 있는 거죠. 이때처럼 돈을 네. 풀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테이바랩의 케빈 강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